저는 원래 에너지 공기업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24살 때 들어가서 26살 때 나왔습니다. 94년생 30살입니다. 제주도 내려오시고 나서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사실 후회한 적 많아요. 코로나 심해졌을 때 요즘 같은 경우는 월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부업이랑 같이 합쳐서 월 매출 한 3,000원 정도. 제가 부업을 하는 게 있어요. 해외 구매대행이라고. 이제 부업을 시작하는 시간이라서 출근하러 갑니다. 아니 근데 부업을 하시는데 정장을 굳이...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장으로 저를 구속하려고. 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 2호동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 중인 30살 김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숙식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 네네. 이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이제 바로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보통은 이제 손님들이 나가게 되면은 이제 방 정리부터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외부에서 청소를 먼저 일단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장님 여기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제가 운영하기 시작한 거는 2020년도고 올해 4년차 정도 됐습니다. 실례지만 사장님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제 나이가 올해 만 29살이고 예, 이제 94년생 30살입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제주도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차리시는 건데 예, 예. 어떤 계기 같은 게 있나요?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저는 제주도에 좀 살고 싶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주도에 살려면 어쨌든 간에 이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로 돈을 벌어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할 수 있던 아이템 같은 것들이 이제 게스트하우스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 원래 어떤 일 하셨던 거예요? 아, 저는 원래 에너지 공기업에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24살 때 들어가서 26살 때 나왔습니다. 공기업이 사실 되게 선망받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직업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를 관둔다는 게 좀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계기나 이유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일단 조직 자체가 일단 너무 수직적이고 성과랑은 관계없는 그런 식의 조직 문화가 되게 저를 심심하고 피곤하게 했던 것 같아요. 관둔다고 했을 때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요? 엄청 뭐라고 하셨죠, 당연히. 6개월 동안 거의 도시락 싸들고 말리다시피. 서울에서 한 20년 넘게 사시다가 지금 제주도 한 4년 이제 사시는 거잖아요. 살아보니까 제주도 어때요? 아, 일단은 너무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좋은 점이 너무 많은데 좀 갇혀있는 느낌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남들은 어디 차 타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가려면은 배 타고 가거나 아니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저를 심리적으로 여기에 갇혀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마음만 먹으면은 뭐 서울까지 뭐 한 2시간 정도면은 이제 가니까 그쵸. 그렇게 뭐 시간적으로 멀진 않은데. 그치만 그렇게 자주 가면은 제 통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또 마냥 또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약간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여기 게스트하우스는 몇 평 정도 되나요? 위아래 다 합쳐서 59평 정도, 이제 평수를 치면 59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처음에 게스트하우스 차릴 때 초기 자본금이 꽤나 들었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사서 한 건 아니고요. 이래저래 보증금하고 이제 연세 다 포함해서 6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인테리어나 잡비 이런 것도 다 포함하면 뭐 한 7천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20대 그 좀 젊은 나이에 초기 자본금 같은 건 어떻게 구하셨어요? 사실 그게 27살이 7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무리 직장생활을 했다고 해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좀 요청을 드렸는데 차용증까지 쓰고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이제 사업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상환을 마친 상태고요. 지금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베개피랑 이불피 바꾸려고 지금 이제 벗기고 있습니다. 근데 꼭 손님이 마치 안 주무신 것처럼 깔끔하게 잘 해놓고 나가셨네요. 어차피 치워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정중하게 잘 썼다라는 뭔가 그런 무언의 표시를 해주시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감사한 거죠. 그럼 반대로 좀 손님 중에 좀 이런 진상 손님도 만나봤다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전에 한번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그날따라 유독 화장실 쓰레기통이 무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거기 안에 똥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변기 뚜껑을 닫고 똥을 싸신 다음에 이렇게 밀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이 술에 많이 취하셔가지고 만취하셔가지고.
사장님 방인가요? 아, 예, 제 방이고요. 뭐 보시다시피 그냥 게스트하우스에 좀 딸려있는 방 같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건 뭐 손님들하고 같이 찍은 이제 스티커 사진이고. 게스트하우스 사장으로서 이제 손님과의 거리를 잘 이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막 가까이 가도 좀 부담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아예 막 그냥 좀 거리를 너무 둬도 좀 이상할 것 같고. 손님들하고 너무 가까워지면은 떠나 보내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을 계속 주다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반에는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한 4년 정도 지나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좀 한결 편한 것 같아요.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제주도 내려오시고 나서 후회하신 적은 없나요? 사실 후회한 적 많아요. 코로나 심해졌을 때 8월 말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다음 달, 그 다음 달 예약이 다 취소됐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렌트카 회사에서 같이 아르바이트도 같이 했었습니다. 하루에 한 3만 보 정도 걸으면서 차는 한 1000대씩 옮긴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자면서 계속 울어가지고 그때 엄청 후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지? 왜 굳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행복하자고 왔는데 왜 울고 있지 나는? 제 목표는 그거였어요. 그냥 일단 유지만 하자. 그래서 제가 수익적으로 많은 그렇게 돈을 벌어본 거는 최근 일이에요. 예, 돈을 진짜 벌기 시작한 거는. 사장님 여기 관리는 혼자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이제 여행자 스태프들도 좀 있고 스태프들이 원래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하는 날도 좀 있어요. 아까 스태프분이 3분 있다 그랬는데 네네네.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운영이 오토로도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오히려 저는 작은 가게일수록 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장 없는 가게는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관여는 무조건 해요. 사장님이 좀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좀 손님이랑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생길 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솔직히 없다면 거짓말이죠. 왜냐면은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나이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저는 집에 사고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다른 대화 사장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술 먹고 손님이 이렇게 했다. 근데 저는 잘 없어요, 그런 경우가. 그러면 사장님만의 불화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집이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미러볼 달려있고 막 이렇게 네온사인 켜져 있고 그런 뭔가 클럽 분위기라면은 술을 자연스럽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시트콤 같은 집이거든요. 논스톱에서 나오는 집. 그래가지고 손님들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도 처음 봤지만 좀 가족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을 가져. 우리가 가족끼리 난투를 벌이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마냥 좀 그 환경이 좀 한몫하지 않았나. 자, 잠깐만요. 이제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서. 여기는 해안가 앞에 집이라 곰팡이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집 자체가 제습기를 안 틀어놓으면 겨울에도 습도가 60도 밑으로 안 떨어져요. 매일 락스를 안 치면은 곰팡이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해안가 집은 그게 조금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낭만 때문에 해안가 앞에 집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낭만이 다 사라지거든요.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네. 사장님 게스트하우스만의 강점. 이 집이 대중교통이 엄청 잘 닿아 있거든요. 공항에서부터. 그리고 일단 바다가 앞에 있는 거. 물론 이제 다른 게스트하우스들도 바다는 앞에 있겠지만 저희처럼 시내에 가까우면서 바다 앞에 있는 거는 몇 개 없거든요. 수익성을 좀 더 고려하면은 파티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예, 솔직히 안 했다면 거짓말이죠. 일단은 좀 덜 벌어도 이런 편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사람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페인트 칠을 좀 해야 돼가지고 그걸 지금 사러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게스트하우스는 네. 성수기, 비성수기가 어떻게 돼요? 7, 8월 달은 무조건 성수기예요. 그리고 또 의외인 거는 겨울에 이제 대학생분들 방학하실 때 요즘에는 막 겨울에도 서핑하러 오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겨울에도 서핑 하시는 분들도 있고 확실히 예전하고 좀 다르게 서핑이 많이 자리를 잡다 보니까 여름, 겨울 안 가리고들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주도 하면은 바가지 뭐 이런 좀 인식들이 은근히 좀 있더라고요. 네. 제주도에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으로서 이런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제가 입장 바꿔놓고
여행객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충분히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제주도가 관광지 음식들을 또 많이 마케팅하고 홍보하고 많이 먹기도 하는데 그런 음식들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 음식을 파시는 분들을 비난할 생각도 없는 건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제주도도 집값이 엄청 비싸고 임대료도 싼 편은 아니에요. 중소도시들보다 집값도 훨씬 비싸고 임대료도 훨씬 비싼 형국이라, 그리고 그 외에 모든 물류비가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계속 이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했고, 제주도가 비싼 거는 솔직히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 이제 철무점 도착했습니다. 이거 사면 되나? 네, 네, 수고하세요. 사장님 지금은 무슨 작업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페인트 칠하려고요. 오늘 외벽에다가 수성 페인트 칠을 할 거예요. 아마 이 정도면 될 건데.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는 게 이게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아, 그쵸.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 아마 공감하실 텐데, 일을 만들어서 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도 일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이 안 만들어서 하면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돼요. 페인트 칠 같은 건 이전에도 뭐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해본 적은 없었고요. 근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날씨 따뜻할 때 이럴 때 한번 발라주면은 뭔가 깔끔해 보이고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면은 이렇게 유지보수 해야 되는 일들이 어느 정도나 돼요? 초반에는 고치는 게 일상이었죠. 지붕에 물이 샌다든가 그런 일도 있었고, 보일러가 뭐 잘 안 된다든가.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고장나는지 이제 알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하나씩 많이 줄어간 것 같아요. 5년 전만 해도 공기업에서 일하셨는데 그쵸. 공기업 그만두고 사업을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공기업이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수직적인 걸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제 만족감이나 성취감을 느끼기가 좀 힘든 구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의 평가가 좋든 나쁘든 어쨌든 그것도 다 자기의 몫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단골 손님들 중에서 아, 진짜 나 여기 이제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그분들도 뭐 여기 없어져도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겠죠. 근데 그 말이 되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숙박을 팔고 있지만 사람들한테 추억을 판다. 약간 저만의 그런 지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하셨는데 네. 그래도 제주도에서 한 4년째 좀 자리를 잡고 계신데 지금 부모님은 좀 반응이 어떠세요? 지금 자랑스러워 하시죠. 그게 뭔가 말씀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행동이 보여요. 예를 들면은 어머니 가게에 놀러 갔을 때 서울 한 번씩 가면은 그 주변 가게 사람들이 그 제주도에서 장사는 큰 아들 왔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면은 아, 그래도 부모님들이 뭐 얘기를 하고 다니는구나. 아, 처음에는 안 그러셨어요? 네, 안 그러셨어요. 아버지도 되게 보수적이신 분이라 무조건 공기업 아니면 군인을 가라, 군대를 가라, 약간 좀 그런 분이셨거든요. 요즘에는 아버지께서도 저를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항 근처라 그런지 확실히 비행기가 자주 뜨네요. 공항 근처면은 여기 뭐 좀 그런 혜택도 있나요? 소음에 대한 그런 혜택? 보청기도 이제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혹시 이 샤시 같은 게 보이나요? 이 샤시도 공항에서 다 설치를 해주신 거예요. 방음창을. 제가 알기로는 대략 이 금액이 몇 천만 원씩 했어요. 그리고 여름에 전기요금을 지원해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층당 5만 원씩 나오니까 그렇게 저는 도합 한 4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마무리 다 했고요. 좀 이따가 이제 사무실로 이동을 해봐야죠. 사무실 뭔 사무실로 이동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부업을 하는 게 있어요. 해외 구매대행이라고. 구매대행이라는 유통을 같이 하는데 제가 공유 오피스를 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이따 이동해야 돼요. 자, 이제 슬슬 가시죠. 사장님, 네. 갑자기 복장이. 아, 예, 이제 부업을 시작하는 시간이라서 예, 이제 출근하러 갑니다. 아니 근데 부업을 하시는데 정장을 굳이. 아, 제가 요즘에 좀 지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많이 나태해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복장으로 저를 구속하려고 약간 요즘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뭐 무슨 업무 하시는 거예요? 중국 해외 구매 대행 업무랑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가 다 끝나면은 이제 블로그 작성을 또 해야 돼요.
아, 블로그도 예, 하세요? 예. 이제 뭐 주문이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오늘 이제 발송 나갈 것들 정리해가지고 발송을 시켜야 돼요. 사장님 그 구매 대행에서 주로 다루는 품목 같은 게 있으신가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딱 뭐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약간 중국판 다이소 같은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올려놔야 이게 좀 많이 팔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근데 구매 대행 일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 주변에 이제 쇼핑몰 자동화 연구소라는 거를 운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께서 갑자기 남는 시간에 쇼핑몰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수강을 했죠. 수강하는데 거의 한 100 얼마 정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 해보자는 이제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도 좀 직장인 투잡으로 구매 대행 이런 게 좀 이슈가 꽤나 있는데 해본 입장으로서 추천을 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가게 하나 하려면은 일단 기본 4천, 뭐 5천 이런 식으로 할 텐데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자본이 적게 들어가는 건 사실이죠. 그거보다 리스크도 없고. 구매 대행이랑 게스트하우스를 투잡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전체적으로 합쳐서 월 매출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4개월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지가. 여기서는 보통 몇 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빠르면은 한 11시나 좀 늦으면 1시까지? 보통 그 사이에 한 12시쯤 집에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중간에 좀 안 피곤하세요? 저도 졸리죠. 그래서 맨날 커피를 한 3-4잔은 마시는 것 같아요. 무리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이것저것 하는 과정에서 사실 무리하는 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크게 뭐 이게 힘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지금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예전에 일했던 공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나요? 돌아갈 수 있다면요? 절대 안 가죠. 예, 후회는 했었어요. 이제 이거 그런 어려운 시절에. 예, 그때 후회는 했었지만 돌아오고 싶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사장님 또래 보면은 친구들이랑 막 어울려서 술도 많이 먹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이럴 딱 나이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런 친구들 보면 좀 부럽거나 뭐 이런 마음은 없으신가요? 솔직히 안 부럽다 하면 거짓말이고요. 부럽고 좋은데 그거보다 좀 더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더 크니까 제가 좀 이러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퇴근하시나요? 네, 이제 퇴근해야죠. 집 가서 좀 자고 내일 또 시작을 해야죠. 사장님 오늘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촬영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편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희 2호 웨이브 게스트하우스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저 사장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